지난 영상에서 영어는 동사의 언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했죠. 아직 그 영상 보지 못하셨다면 제가 여기다가 카드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어가 동사의 언어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결국 우리가 영어 동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영어라는 언어를 잘할 수 없다란 뜻이 돼요. 물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단어들을 알고 있는 거, 동사뿐만이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 등등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동사를 공부할 때만큼은요, 우리가 다른 품사들을 공부할 때와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취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나라 말로 안경이죠. 영어로는 glasses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단어를 공부한다고 할 때 스펠링 봐주시고요, 발음 기호 확인한 다음에 뜻이 안경이네 까지 확인해 주시면 공부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동사를 공부할 때 이거 스펠링이고 요게 발음이 이렇게 되고 뜻이 이거구나 까지만 신경을 써주시면요, 분명히 나중에 가서 우리가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사를 공부할 때 무엇에 신경을 써줘야 되냐? 당연히 스펠링과 발음 그리고 뜻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 동사가 활용되는 방법, 쓰임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아니면 이 동사가 취하는 문장의 구조까지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쉬운 단어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동사 make. 이 뜻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만들다란 뜻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동사가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만 알고 있어서는 우리가 실제로 이 동사가 쓰인 문장을 읽거나 아니면 이 동사를 써서 문장을 만들고자 할 때 뭔가 손발이 묶인 것 같은, 왜 나는 이거 알고 있는데 활용이 잘 안 되지? 라는 기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 동사 make는 총 3개의 문장 구조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약간 이런 식인 겁니다. 동사 make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요, 요 명사 그것을 만들다라는 의미로서 이 문장이 해석되죠. 해서 I made a doll 하면은 나는 만들었어요 인형을, 이렇게 문장이 해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1편 영상에서도 나눴었죠. 하지만 복습해본다라는 기분으로서 이 make의 두 번째 쓰임 또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우는요, make 다음에 명사가 2개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I made James a doll. 이때 make는 그냥 만들다는 뜻이 아니라요, 첫 번째 명사에게 두 번째 명사를 만들어 주다란 뜻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만들어 줬다 제임스에게 인형을,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조금 보이세요? 그냥 make가 만들다라는 뜻으로만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다고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나는 제임스를 만들었고 그럼 뒤에 나와 있는 a doll, 그 인형은 왜 여기 왜 적힌 건데?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make 다음에 명사 그리고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I made James happy. 이때는 이 make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이 뒤에 나온 명사를 그 다음에 나온 형용사 한 상태로 만들어주다라는 뜻이 돼요. 해서 나는 제임스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문장에 이렇게 해석되게 되는 거죠. 이 예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이 동사가 그냥 하나의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같은 뜻이기는 한데 그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의미가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make가 그냥 만들다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다라는 뜻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make는 만들다라는 뜻이야 라고만 알고 있으면요, 이거 그 동사를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동사를 가지고 또 다른 예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역시나 잘 알고 있는 동사일 겁니다. accept. 이 동사의 뜻은 받아들이다예요.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예문 곧장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ccepted Susan's idea. 해석해보자면 나는 받아들였다 수잔의 아이디어를 이죠. 여기까지는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accept가 뒤에 명사만을 이렇게 취하지 않고 accept 명사 그리고 as 형용사 까지 추가된 쓰임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사를 요 형용사 하다고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이런 문장을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I accepted Susan's idea as
valid 하면은 이제 유효한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됩니다. 해서 나는 수잔의 아이디어가 유효하다고 받아들였다. 즉 여기서는 이제 accept가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평가하다, 생각하다 그런 뉘앙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수잔의 아이디어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다고 인정을 했다라고 뉘앙스가 살짝 바뀐단 말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accept 다음에 대절이 그냥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I accepted that Susan's idea was valid. 이런 경우 accept는 사실 thought, 그냥 생각했다. 요 단어랑 같은 뜻이 됩니다. 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는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뭐를요? 수잔의 아이디어가 유효하다고.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 accept란 동사 그냥 받아들이다야 라고만, 이 동사는 이 뜻이야 라고만 여러분들이 동사를 공부해 놨으면,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문장들, 그래요 어떻게 좀 찍어가지고 뭐 그런 의미겠지, 대충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서도 우리가 이런 문장들을 만들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동사의 쓰임까지를 공부해 놓지 못하면 우리가 받게 되는 가장 큰 페널티가 바로 영작할 때 드러나요. 내가 이 동사의 뜻은 알지만 이 동사가 뒤에 어떤 구조들을 취해서 어떤 의미로서 뉘앙스들이 활용이 되는지를 몰라버리면 내가 이 단어 뜻은 아는데 뭐 문장 만들 때 활용을 할 수가 없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자 우리가 앞에서부터 정리를 좀 해봤죠. 영어는 결국 동사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사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동사를 잘 알고 있다는 게, 그래서 동사를 제대로 공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자 스펠링, 뜻, 그리고 뭐 발음까지, 이것도 다 좋은데 이 동사가 문장 속에서 취하는 그 구조를, 문장의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바로 여기까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동사의 구조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당연히 독해를 할 때도 문장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 물론이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데도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요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사를 공부할 때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들이 뭔지, 쓰임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조를 신경 써줘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 동사의 구조들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 직접적인 공부 방법과 함께 그렇게 공부했을 때 이게 어떻게 나의 영어 실력에 또 역시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앞으로 쭉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동사를 제대로 공부하면요 그 WPM이 있죠, words per minute, 얼마나 우리가 빠르게 그 단어들을, 문장들을 읽을 수 있는지, 속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빨라집니다. 왜 그런지 자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은 자 밑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또 역시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